안녕하세요. 치사하고 쪼잔한 집안에서 탈출한 40대 여자입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중요하지만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법이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남의 것은 우습게 내 것만 지나치게 아끼려 드는 사람을 우린 욕심쟁이 혹은 모렴치한 사람이라고 부르곤 하죠. 저는 바로 그런 인간들이 득실득실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었는데요. 결국엔 참지 못하고 그들을 내쫓아버린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고 자란 지방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다니던 전 나이 34세,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같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그때만 해도 좋은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전 경제관념이 확실하고 알뜰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는데 자기 것은 확실히 챙기고 경제관념도 투철한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만은 뭐든 다 퍼줄 것처럼 굴었기에 자기 가족에겐 인색하게 굴지 않는 사람이겠다 싶어 결혼을 진행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경제적 지원은 못 해줄 것 같구나. 미안하다. 친정과 시댁은 똑같이 적당히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환경까지 오게 된 배경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휴지 한 장까지 절약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셨고 아빤 잘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한 결과 집안을 일으키셨죠. 저와 언니, 남동생에겐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시겠다면서요. 반면 시댁은 외아들이었던 시부께서 돌아가신 시조부님께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은 어릴 적부터 넉넉했어. 부모님은 잠깐 같이 장사를 하시긴 했는데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턴 일 안 하시고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셔. 시부모님은 일찌감치 일을 그만두고 남은 재산을 사용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와 남편에게 직접 설명하며 자신들은 그동안 돈을 많이 까먹었기에 남은 재산은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때문에 감사하게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던 제 친정 부모님과 달리 자신들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요. 진짜 우리 부모님 너무하시지 않아? 본인들은 맨날 비싼 골프 회원권 사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시면서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한 푼도 안 도와주신다니. 저는 괜찮았지만 서운해했던 건 오히려 남편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인지 결혼 후 남편은 양가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저희 친정엔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선물도 용돈도 잘 드리고 외식 비용도 언니네와 남동생네와 잘 나눠서 내던 반면 시댁에 가선 그렇게 돈을 쓰기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양가의 도리는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챙겨드리던 기본적인 걸 제외하면 남편은 10원짜리 한 장 나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아이고, 배불러라. 얘들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뇨. 저번엔 저희가 냈으니까 이번엔 어머니 아버지께서 계산하셔야죠. 저흰 절대 못 내요. 외식을 하기만 하면 남편과 시부모님은 서로에게 계산을 미루며 말다툼까지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키워주고 대학까지 졸업시켜준 분들이니 밥 정도에 사는 게 어떠냐 싶지만 솔직히 저도 치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었어요. 매번 키워준 값을 들먹이시는 것도 그렇고 두 분은 저희가 없을 땐 자신들 돈으로 비싼 식당도 자주 다니시고 해외여행에 골프에 명품 쇼핑까지 정말 돈을 펑펑 쓰셨거든요. 그냥 두 분은 자식에게라도 자신들 돈을 쓰기 싫어했던 거예요. 들어보니 그런 행동은 남편이 취업한 다음부터 쭉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항상 먼저 나서서 시부모님과 힘겨루기를 했기에 제가 딱히 나설 일은 없었어요. 너희들 음식하러 올 때 명절 음식 할 장 좀 다 봐오거라. 그럼 돈 보내주세요, 어머니. 그 돈으로 사갈게요. 예, 넌 가족끼리 보내는 의미 있는 날에도 돈 타령이니? 저희 신혼집 사면서 얻은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아이, 몰라요. 저흰 돈 없으니까 반이라도 안 보내주시면
다 같이 맨밥에 물만 말아 먹어요. 심지어 남편과 시부모님은 명절이나 평소에 집에서 밥을 먹는 일에도 입씨름을 하더군요. 결혼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줬다는 사실이 남편에게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가운데 껴서 처음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너무 쪼잔하고 치사한 이 가족 사이에 껴있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와 2살 터울의 2아들, 그리고 친정엔 잘했었기에 남편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아가씨, 저번에 빌려드린 제 가방하고 구두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그거요? 꼭 돌려드려야 돼요? 그냥 새로 하나 사세요, 새언니. 저 그것들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것들 다 이미 단종된 거고 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산 소중한 것들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한 번만 쓰고 주겠다고 하셔서 빌려드렸더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당장 주세요. 그런 쪼잔한 시부모님과 남편이 예외로 생각하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였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시누인 어릴 적 몸이 약해 목숨까지 잃을 뻔도 했다더군요. 때문에 모든 가족이 마음이 약해져 애지중지 키운 결과 시누인 철딱서니도 없고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워낙 게을러서 회사도 다녔다 그만뒀다 반복하던 시누일, 시부모님은 당연한 듯 먹여 살리고 계셨습니다. 남편 또한 시누이에게 밥을 사주는 것쯤은 아깝지 않아 했고요. 그런데 그 시누이가 자꾸 저에게까지 당연한 듯 대접받고 요구하길 바라더라고요. 당신 어차피 그것들 아낀다고 잘 입고 신고 나가지도 않았잖아. 그냥 처음부터 없던 물건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 아가씨는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셔서 비싼 것들 많잖아. 나한텐 딱 그것들 몇 개가 전부야. 근데도 욕심이 많아서 또 내 걸 탐내는 거잖아. 다들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아가씨가 여태까지 홀로서기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 거 아니야. 난 절대 못 봐줘. 저는 당연히 빌려줬던 제 신발도 옷도 전부 받아냈습니다. 신우의 편을 들던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화를 내면서요. 거기에 불만을 품은 건지 신우인 제게 시비를 툭툭 걸어대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신우이를 호되게 혼내기도 했어요. 아가씨, 어디 누워서 물 좀 가져오라고 발끝으로 물컵을 툭툭 밀어요. 내가 아가씨 하녀예요? 네? 아니, 그냥 새언니가 일어서 있으니까 좀 부탁한 거죠. 부탁을 하고 싶으면 똑바로 앉아서 정중히 하던가. 그럴 예의도 못 지키겠으면 직접 떠다 먹어요. 그리고 아가씨, 자꾸 내 옷들 마음대로 못 뺏어서 심술이 제대로 난 모양인데 정신 차려요. 갖고 싶으면 게으름 떨지 말고 직접 나가서 일해서 사라고요. 남들은 늦잠 잘 줄 몰라서 열심히 회사 다녀요? 다들 싫어도 정직하게 돈 벌고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 뭔데 일도 안 하고 싶은 건 남의 걸 뺏어서라도 누리려고 들어요? 인생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또 한 번 나한테 버릇없이 굴었다간 진짜 그땐 혼날 줄 알아요?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진짜 동생 같은 마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쓴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감싸기 바빴고 그 몇 번의 시도 뒤에 저도 더 이상 시누이를 다잡길 그만뒀어요.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인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시댁과 관련되기만 하면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평소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어요. 시댁이야 어쩌다 한 번만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퇴사를 한다고? 미안해. 근데 더 이상 눈치도 압박도 못 버티겠어. 얼른 이직 자리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실직을 한 건 작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였어요. 전 출산 때 2번 다 출산 휴가가 끝난 뒤엔 재빨리 복직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을 낳은 뒤론 건강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의도치 않게 자꾸 병가를 써야 했어요. 그러자 원래도 애를 2이나 낳은 절 곱게 보지 않았던 회사에선
계속 절 이 부서 저 부서로 깍두기 떠넘기듯 돌리고 일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퇴사를 종용하는 엄청난 눈치와 압박을 주더라고요. 딱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 안에서요. 이러다간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완전히 망치겠다 싶어 저는 떠밀리듯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신, 집에 애들하고 당신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고 살아? 이제 외벌이라 돈도 빠듯한데 아무리 주방에서 음식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불 끄고 해. 당신 온수 좀 아껴 써. 보일러 비용이 얼만데? 일도 안 다녀서 외출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좀 시원한 물로 씻으면 안 돼? 하지만 어린애가 둘이나 있는 엄마인절 선뜻 채용해주겠다는 회사는 찾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나이도 당시 38로 적지 않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집에서 애들만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은 돈으로 절 서럽게 만들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만 해도 서러운데 화가 났던 건 그 대상에 애들까지 포함됐던 거예요. 여보, 둘째 기저귀를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그리고 2살이라도 했으면 이제 용병 교육 끝날 때도 되지 않았어? 여보, 애들 옷을 또 샀어? 내가 살 거면 중고로 얻으라고 했지. 왜 또 새 옷을 샀어? 가뜩이나 당신 돈도 못 버는데 너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야? 제발 돈. 그만 좀 해. 나도 당신한테 미안해서 돈 쪼개고 쪼개서 쓰고 있어. 게다가 내 퇴직금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한 푼이 아쉽거나 한 상황도 아닌데 왜 애들한테까지 돈을 못 쓰게 해? 두들도 안 된 애가 기저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겠대. 그리고 아무거나 쓰면 애 엉덩이에 습진 생겨. 그리고 애들이 계속 크니까 맞는 옷이 없어서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것들 중고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최저가로 인터넷에서 싸게 산 10,000원대짜리들이야. 애들에게까지 돈을 아끼던 사람이었으니 제 친정을 대하는 태도도 변한 건 당연했어요. 남편은 가족 모임에서 돈을 내지 않던 것은 물론 시댁에만큼 어떨 땐 그보다 더 친정에 쓰는 돈도 아까워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일 좀 못한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변해? 내가 괜히 실직했어? 당신 애 낳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회사에서 눈칫밥 먹은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이러냐고. 누가 뭐래? 그냥 아끼려는 거지. 누가 당신을 구박했어? 그리고 내가 장인 장모님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안 해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장인 장모님께도 나 실망해서 더 그랬어. 우리 결혼할 때 5천만 원이나 해주시길래 우리 부모님이랑 다르게 자식을 위해주는 분들이구나 싶어서 나도 잘했던 거라고. 그런데 당신 실직한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생활비 한 푼 안 도와주실 수가 있어? 그런 분들한테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내가 뭘 더 해드려 하는데? 자꾸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대체 왜 어려워? 아파트 대출금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고 모아둔 돈도 꽤 있고 내 퇴직금도 있는데 솔직히 퇴사 전까지 월급도 내가 당신보다 많았잖아.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은 그냥 좀 아끼는 게 아니라 구박하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서운하다고? 결혼을 했으면 자립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전부터 양가 부모님한테 뭘 바라려고 해? 결혼할 때 5천이나 해주셨으면 됐지. 우리 부모님이 대체 뭘 더 해주셔야 하냐고.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우리의 다툼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크게 화가 났던 건 남편이 하는 행동이 시부모님과 완전히 똑같아졌던 거였어요. 저와 애들에겐 그렇게 돈을 아꼈으면서 남편은 자신에겐 돈을 아끼지 않고 쓰더라고요. 몇십만 원짜리 게임기, 비싼 새 정장 등등을 사들이며 말이죠. 그리곤 제가 화를 냈더니 엄청난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당신은 보상 심리도 몰라? 혼자 힘들게 외벌이하는 내가 날 위해서 이 정도도 보상 못 해줘? 이 정도 보상은 있어야 나도 돈 벌 맛이 날 거 아니야. 당신은 당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치사하고 쪼잔하다고 하더니 딱 당신 부모님이랑 똑같은 사람이었네. 그리고 적어도 당신 부모님은 당신하고 아가씨가 어릴 때까진 이 정도는 안 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그때 막 할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라 돈이 엄청 많았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 계산적이어도
저와 애들만을 아끼는 사람인 줄 알았건만 이 정도까지 쪼잔한 인간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시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 남편에게 정이 뚝뚝 떨어져 가던 어느 날,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친정 언니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언닌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정 아닌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 애들도 어린데 우선 지켜봐봐. 이서방 원래는 잘하던 사람이었잖아. 결혼을 했으면 사람은 가정을 되는 데까지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애들이 있다면 더더욱 말이야. 나중에 진짜 아닌 것 같을 때 갈라서더라도 참아볼 때까지 참아보면 그땐 애들 앞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 언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인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이 넘는 실직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정말 고마운 제안을 듣게 됐어요. 처제, 요즘 취업이 계속 안 된다며? 사실 우리 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사둔 땅이 재개발도 되고 묵혀놓으셨던 주식도 대박을 쳐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매입하셨거든. 혹시 처제만 괜찮으면 우리 집사람이랑 그 건물 1층에서 식당 한번 안 해볼래? 처제 식품 관련 전공도 하고 외식 사업하는 회사도 오래 다녔었잖아. 게다가 장모님 닮아서 처제 손맛이 그렇게 좋다며. 우리 집사람은 애 낳기 전까지 서비스업을 오래 했으니까 두 사람 합이 괜찮지 않을까? 어느 날 형부와 언니는 절 찾아와 식당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해준 거예요. 당시 언니는 조카를 낳고 한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재취업을 하려고 보니 저처럼 상황이 마땅치 않던 차에 언니의 시부모님이 고마운 제안을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절반만 받으시겠다고요. 고민을 하던 전 어쨌든 한 가족이니 남편과도 상의해봤어요. 그때 남편은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러더군요. 식당? 그것도 한식집을 해보겠다고? 고급 레스토랑이나 차라리 무난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지. 그게 돈이 되겠어? 내가 한식 관련 회사에서 일했었잖아. 그래서 요새 트렌드에도 빠삭하고 게다가 우리 엄마도 한식집을 하다 접으셨으니까 한식에 관해서 그나마 잘 알지. 심지어 초기 인테리어는 친정 부모님이 해주시고 창업 비용은 형부가 투자해 주시겠대. 정말 감사하게도 말 그대로 저는 노동력만 갈아 넣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이게 진짜 되겠냐며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투덜거리더군요. 저는 결국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도 당신이 하도 외벌이라 힘들다 어쩐다 하길래 어떻게든 맞벌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당신은 믿고 응원해주는 형부처럼 뭘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걱정도 아니고 왜 자꾸 망할 거라고 중얼거리기만 해. 그럼 나 하지 마? 아니 해. 누가 말려? 그냥 걱정이 된다 그거지. 대신 그거 망하면 다 당신 친정에서 꼬드긴 거니까 장인 장모님이나 형님이 손해난 돈 다 메꿔주시는 거지? 그만 좀 해 제발. 언니랑 나랑 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손해나도 당신 돈은 절대 안 끌어다 쓸 테니까 두고 봐. 진짜 사람이 어째 갈수록 저렇게 밉상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한식당을 오픈해 언니와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막 창업을 했던지라 적자가 났었는데 그걸 보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응원해 주시긴커녕 사람을 더 기운 빠지게 하더라고요. 또 적자라고? 아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한식은 안 된댔지? 이제 와서 손해보고 접을 수도 없고 이제 어쩔래? 접긴 누가 접어? 누구나 막 창업했을 때 힘이 드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자꾸 악담만 해? 도와줄 거 아니면 차라리 신경 꺼. 이해. 너 그놈의 식당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니? 너 때문에 집이 더 힘들어졌다고 경환이가 우리한테 명절 선물은커녕 생일에도 10원짜리 한 장 안 주잖아. 저는 챙기자고 했는데 돈도 없는데 뭘 챙기냐고 남편이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도 남편이지만 두 분도 왜 항상 뭔가를 바라기만 하세요? 두 분이 제 생일 때 10,000원이라도 지어주신 적 있어요?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신 적은요?
그래도 전 살면서 두 분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중간에서 무 자르듯 잘라대는 건 두 분 아들이잖아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왜 기운은 못 주실 망정 이렇게 싫은 소리만 하세요? 정말 이 사람들이 가족이 맞나 싶더군요. 그 와중에 당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후 아들을 하나 낳고 살던 시누인, 그 나이에 벌써 식당 아주마가 됐냐며 저를 비웃어댔죠. 식당이든 회사든 열심히 일해본 적도 없으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긴 했지만 정말 시댁 자체에 정이 떨어져 저는 한동안 발걸음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형부와 친정 부모님은 언니와 제가 처음엔 잘 내지도 못하던 월세를 한 번씩 내주기도 하시고 마르지 않는 응원도 늘 건네주셨어요. 물론 너무 죄송한 마음에 웬만하면 부족한 돈은 제 퇴직금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시댁과 남편에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장사에 임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저는 한식당이지만 인테리어는 모던한 세련된 컨셉을 노리고 식당을 오픈했어요. 또한 긴 외식 사업 경력으로 다져진 마케팅 기술로 홍보를 하고 메뉴 개발에도 잠을 줄여가며 열을 냈죠. 언니, 평일엔 근처 직장인들을 목표로 점심 할인 세트를 만들고 저녁엔 술 손님이 많으니까 안주 세트를 구상해보자. 술까지 포함해서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주말엔 외식 나오는 가족들을 겨냥해서 이벤트랑 메뉴를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 확실히 오래도록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닌 보람이 실전에서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 식당은 비록 한식이었지만 인테리어가 모던해 어른들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물론 탁월한 행사와 메뉴 구성, 그리고 마케팅 홍보가 단단히 한 몫을 하긴 했지만 원래도 요리에 흥미가 있었던 제 손맛과 언니의 엄청나게 친절한 서비스가 성공의 바탕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마진을 최대한 줄인 가성비로 우린 더더욱 입소문을 탔죠. 그렇게 4년의 시간에 걸쳐 저희 식당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저기, 저희 먹방 유튜버인데요. 혹시 식당에서 촬영을 좀 해도 될까요? 입소문이 나던 차에 요즘 유행하는 먹방 유튜버분들이 두 번이나 다녀가기도 하고 SNS에도 홍보가 되어 식당엔 저희 지역으로 관광 오던 관광객들까지 북적였습니다. 한창 식사 시간이나 주말엔 대기 없인 입장도 힘들 정도였죠. 정말 인간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가 찼던 건 제가 성공을 거뒀을 무렵부터 변한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무슨 명품 옷을 이렇게 샀어? 아, 이거? 다 카드로 긁었어. 이제 우리 집 한 달 벌이가 얼만데? 이 정도는 사도 괜찮잖아. 제가 실직했을 땐, 아니 식당이 잘 안 될 때도 그렇게 구박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명품 옷을 잔뜩 사왔더군요. 저는 당당한 남편의 행동에 기가 차서 대답했어요. 사치를 해도 돈을 벌어 내가야지. 당신이 왜 해?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내가 믿고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 볼 수 있었겠어? 당신 식당 잘 안 될 때 당신 퇴직금으로 식자재 값 내고 월세도 한 번씩 냈었던 거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럼 당연히 내 기여분도 있는 거지. 당신 퇴직금도 공동재산이잖아. 그럼 이 정도 카드값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 노력은 그렇게 비웃으면서 안 될 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기여분? 그래, 그 돈이 공동재산이었던 건 맞지. 알았어, 내줄게. 짜증이 단단히 났지만 퇴직금이 부부 공금인 건 맞았기에 저는 이악 물고 남편의 그 많은 카드값을 내줬습니다. 딱 2달 동안만요. 그리고 다음 달부턴 절대 못 내준다고 못을 박았더니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왜냐고 묻더라고요. 딱 계산해서 내가 퇴직금에서 빼서 가게에 쓴 돈의 절반만큼만 내준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야? 이제 당신 기여분은 끝났으니까 나머진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제가 그 카드값을 내줬던 건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꼬투리 잡힐 건덕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싫은 사람한텐 책 잡히기 싫어서 더 선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은 못 내준다고 못을 박자 남편의 표정이 아주 볼만하게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곤 다음부터 냅다 사치를 딱 끊어버렸죠. 너무 얍삽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자기 돈을 쓰기 싫고 제 돈으론 평소 못 해본 걸 다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간 그래도 창업 초기에 제가 돈을 못 벌 때 남편이 생활비를 다 내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제 몫의 생활비도 전부 제 퇴직금에서 빼서 냈었어요. 게다가 나중에 식당이 잘 되고부턴 애들을 위해 생활비도 제가 훨씬 많이 내기 시작했으니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못한 거죠. 여보, 나 요새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당신 식당에서 카운터 볼까? 그럼 인건비도 좀 줄고 가족이 있으니까 더 믿음직스럽기도 하잖아. 하지만 남편은 돈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언제부턴가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힘든 주방이나 서빙이 아니라 카운터 보는 일만을요. 너무 속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저와 언니를 도와주려던 게 아니라 그렇게 숟가락만 얹으며 제 벌이에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무자르듯 매번 거절했지만은요. 예, 애미야. 곧 있으면 나랑 네 시애비 결혼 기념일인 거 알지? 너 요새 돈도 잘 번다며. 우리 기념으로 해외여행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저희 부모님도 못 보내드린 해외여행을 갑자기요?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커요.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 쪼잔하다더니. 알겠다. 그럼 일본. 일본은 괜찮지? 저기 우리 딸도 같이 보내줘라. 걔 얼마 전에 이혼당하고 요즘 우울해하잖니. 새언니로서 네 시누이 기분 전환 정도는 시켜줄 수 있지 않어? 새언니, 비행기는 저 최소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주세요. 요즘 저 살이 쪄서 일반 좌석은 좀 좁을 것 같아요. 그 모렴치는 남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길은 뜸하게 하긴 했어도 저는 명절이나 생신 같은 기본적인 날엔 시댁에 가서 며느리 도리를 지키긴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는 볼 때마다 제게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사람들 마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하더라고요. 시누이까지 당연하게 합세해서요. 실컷 게으름만 피우고 육아도 살림도 맞벌이도 안 하다가 살만 잔뜩 찐 시누인 당시 이혼을 당하고 양육권도 빼앗긴 뒤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경이 됐는데도 시누인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저를 응원해 주기는커녕 싫은 소리만 잔뜩 늘어놓던 그들에게 기본 도리 외에 그 이상을 왜 해줘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때문에 남편에게 시댁의 욕은 알아서 잘라내라고 말했더니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제게 화를 냈습니다. 돈 좀 잘 벌면 우리 부모님하고 동생한테도 좀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식당 잘 된 후론 장인 장모님께 엄청 잘하잖아. 형님네 부모님껜 때 되면 선물도 꼬박꼬박 보내면서 왜 우리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건데. 당신 웃긴다? 이거 예전에 당신이 우리 친정하고 당신 집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게다가 언니네 시부모님껜 처음엔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깎아주셨는데 감사하니까 당연히 선물도 보내드리고 싶은 거지. 당신은 서운하다고 당신 돈으론 당신 부모님한테 밥 한 번 사는 것도 아까워했으면서 내가 돈 잘 벌게 되니까 이제 내 돈으론 효도하는 척하고 싶다 이거야? 아휴, 아니. 뭐 이제 당신은 돈도 잘 버니까 가족끼리 나눠도 쓰고 그러자는 거지. 싫어. 적어도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 나한테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렇진 않았을 거야. 당신은 자긴 피해를 조금도 보기 싫어하면서 왜 역지사질 못해? 나도 치사 빤스인 당신 가족들한텐 치사 빤스처럼 굴 거야.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제 자신이 치졸하게 느껴졌지만 치사한 사람들 사이에선 저도 자꾸만 치사해져 가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에 슬슬 현타까지 올 때쯤 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게 해준 고마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정말 잘 되는구나. 언니는 어디 갔니? 언니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어느 날 바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도 여전히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던 와중 식당으로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다행히 다른 직원들이 편하게 얘기하고 오라고 절 보내줬기에 저는 시모를 안쪽 사무실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곤 예의상 믹스 커피를 한 잔 내어드렸더니 이 사람이 뜨신 커피를 먹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바빠 보이니까 내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아마. 너 우리 딸한테 다달이 생활비 좀 보태줘라. 네? 제가요? 왜요? 아, 왜라니? 경환이한테 다 들었다. 넌 이 친정엔 우리한텐 주지도 않는 돈을 다달이 100만 원씩 보내고 있다며? 이건 엄연히 양가 차별 아니냐? 적어도 줄 거면 양가에 똑같이 줘야지. 게다가 지금 너 너희 언니랑 가게 월세도 네 언니 시댁에 다달이 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럼 그 돈까지 하면 잘은 몰라도 친정 쪽에 들어가는 돈이 200원절인 되지 않겠어? 여기 엄청 퍼나가잖아. 황당하게도 시모는 제 친정을 들먹이며 그만한 돈을 시누이에게도 다달이 주라고 말하더군요. 당시 시누이는 이혼 후 결혼 전처럼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시부모님에게 얹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젠 돈을 잘 버는 제가 그런 시누이를 부양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랑 네 시애비도 내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을 하도 많이 까먹어서 이젠 정말 우리 코가 석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디 투자라도 해볼 걸. 귀찮아서 그냥 써대기만 했더니 그 돈도 바닥이 보이지 뭐니. 그렇다고 몸도 약하고 이혼까지 당해서 돈도 없는 일 책임 안 질 수도 없고 가뜩이나 그 망할 사이놈한테 다달이 양육비까지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돈 네 시누이한테 좀 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어머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나 본데요. 저 친정에 그냥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픈할 때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 해주신 돈 안 받으시겠다는 거 제가 감사해서 얼마 전부터 다달이 벌이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언니랑 형부한테는 이미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그 돈이라도 혼자 부모님께 갚고 싶어서요. 그리고 언니네 시부모님께 드리는 월세를 어떻게 친정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내야 하는 월세에서도 적은 금액인데요.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지.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이 가게 차릴 때 뭘 보태주셨어요? 아니면 결혼할 때 10원 하나 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맨날 골프 치고 비싼 음식 먹고 다니시면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아가씨까지 제가 부양하라고요? 참 염치가 없으시네요. 뭐야? 염치가 없어?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정신이 나갔니? 감히 시애미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뭐? 너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그리고 그깟 200만 원 좀 주면 이 식당이 망하기라도 하냐? 넌 어쩜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어? 살다 살다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남의 돈을 씻고 우습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젠 정말 이 집 식구들을 인생에서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애들 챙기고 식당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뒤로 미루고 미뤄왔던 이혼을 드디어 결심한 거죠. 네, 저 못돼 처먹었어요. 결혼 생활하던 10년에 가까운 동안 어머님, 아버님 가족들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 못돼 처먹은 짓이요. 그리고 200만 원이 아니라 어머님 식구들에겐 200원도 아깝거든요. 뭐, 뭐? 200원도 아깝다고요. 왜냐하면 이젠 저 그쪽 집안 사람들과 남남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니 아줌마도 더 이상 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랑 이혼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젠 제가 더 예의 차릴 필요도 없죠? 아줌마, 밖에 손님분들 바글바글한 거 보셨죠? 저 바쁘니까 이만 영업방에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아, 예. 너 지금 감히 이혼을 내세워서 날 겁박하니? 너 이거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강, 누구든 건너오지 못하게 다리를 아예 끊어버릴 거니까 좀 가라고요. 진짜 별 황당한 사람이 다 있어. 안 나가요? 경찰 불러드려요? 간다, 가. 아유, 진짜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아이, 가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완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기겁을 하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는 얘기를 보니 시모는 제 이혼 이야기가 홧김에 나온 말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 또한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 그리고 서로 좀 돕고 사는 거지.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같이 장사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 카드값도 못 내준다. 이혼당하고 힘들게 사는 내 동생도 못 도와준다. 당신은 진짜 쪼잔하고 이기적이야. 당장 어머니께 전화해서 사과드려. 우리 어머니 지금 너무 놀라서 울고 계신다고. 너도 확 울려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나 피곤하니까. 뭐? 내가 화가 나서 이혼 얘기를 한 것 같아? 나 우리 언니가 결혼했으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은 다해봐야 한다길래 정말 몇 년 동안 당신을 참고 인내해줬어. 그런데 나아지긴커녕 갈수록 치졸해지는 당신하고 당신 가족을 보니까 이건 내가 인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감히 어디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 난 이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소연하기도 창피한 당신 가족들한테서 해방될 거야. 진짜 나랑 이혼을 한다고? 제 말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끔뻑댔습니다. 저는 그 우스꽝스러운 얼굴에 식당 사무실 프린터로 뽑아온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냅다 던졌어요. 자, 여기 이혼 서류 준비해 왔으니까 도장 찍어. 아니 여보,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물론 돈 가지고 사소한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깨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 난 애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혼할 거야. 부모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애들은 나중에 정서적으로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고 하더라. 난 당신하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젠 진짜로 후회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은 버리고 애들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아니 여보, 한창 당신이 어려울 땐 이혼 소리도 안 꺼내더니 어떻게 성공하자마자 날 버릴 수가 있어. 그럼 앞으로 당신 버리는 내가 못 가지는 거잖아. 그 내가 힘든 시기에 당신이 한 짓을 돌이켜봐. 자기는 비싼 게임기 사모으면서 나랑 애들한테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한 칸조차 아까워서 잔소리 해대던 당신 모습. 내가 식당을 차렸을 땐 절대 당신한테 피해주지 말라면서 땡전 한 푼 안 도와주고 우리 친정에까지 지독하게 돈을 아껴대던 당신 모습. 바로 내가 힘들 때 보여준 그 모습 때문에 당신은 이혼당하는 거야. 빈대 같은 당신 가족도 한몫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었어. 그러니까 나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도장 찍어. 알았어? 내 벌이를 가져. 확 입을 꿰매버릴라. 너무 대놓고 물적인 남편의 말에 헛웃음까지 나더군요. 남편은 돈이 아쉬워서 미칠 것 같았는지 그 뒤로 계속해서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확고했던 전 변호사까지 선임해 이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저 몰래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했다 7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날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가 차서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더 황당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아니, 공동재산은 당신 모르게 못 쓰니까 내 명의 적금 하나 깨고 나머진 대출로 해결한 거지. 돈 불리면 금세 갚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 처형 시부모님이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주식으로 대박나서 그 건물 사신 거라며. 그래서 그 정도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투자해본 거야. 그분들은 전문가들한테 열심히 조언도 받아서 정말 오래도록 묵혀온 주식이었다고 했잖아. 남이 번 돈은 버는 것도 쉬워 보여? 그리고 그걸 나한테 상의도 없이 시도했다고? 왜? 당신이 수익 난 걸 내가 알게 되면 같이 쓰게 될까 봐?
아니, 그냥 만약을 위해서. 진짜 당신 때문에 사람이 싫어진다, 싫어져. 정말 오만정이 지구 내에까지 떨어진다. 진짜 왜 그러고 사니? 그 말이 너무 한심해 저는 길게 윽박지를 힘마저 빠졌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열은 받았지만 그 부분이 적극 반영되어 저는 결국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양육권도 빼앗아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양육권 문제가 좀 걱정이긴 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제게 양육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이 돈을 잘 벌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한계가 있더라. 게다가 애들이 20살 넘어서도 돈 들어갈 일이 생길 텐데 그땐 당신한테 양육비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손해인 것 같으니까 당신이 키워. 이런 쪼잔하고 치졸한 인간에게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과 애들 문제로 길게 연락을 주고받고 싶지 않아 양육비를 일시불로 달라고 말했었어요. 재산 분할할 때 제가 조금 더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모양새를 갖추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이런 말을 하며 수용을 했습니다. 물가는 앞으로도 오를 거니까 오를 물가에 맞추는 것보단 지금 물가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게 낫겠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그런 한심한 협의를 마지막으로 전 정말 그 인간과 남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모와 시누이가 번갈아 전화에 대며 저를 붙잡긴 했어요. 물론 저는 딱 잘라 거절하고 번호를 차단하긴 했는데 아직도 시누이의 황당한 말이 기억에 남긴 하네요. 새언니, 알았어요. 제가 특별히 양보할게요. 200 말고 100. 딱 매달 100만 원씩만 저 주세요. 그 정도면 이혼 안 해도 괜찮죠? 100 같은 소리 하네. 너, 내가 귀찮아서 지금은 그냥 끊는데 밖에 가서 제발 그딴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100? 기가 막혀서 진짜. 사람들한테 샌드백처럼 안 얻어 터지면 다행이겠다. 네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철 좀 들어, 철 좀. 그렇게 저는 집을 팔고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고요. 두 분께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늙음하게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사는 것만큼 복 받은 일이 어디 있겠니?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며 키우긴 했지만 진짜 힘들 땐 이렇게 기대라고 부모가 있는 거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한 후 결혼 생활 내내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며 홀가분하게 살게 됐어요. 다행히 언니와 제 식당 또한 나날이 잘 되어갔죠. 우린 감사한 마음에 끝까지 괜찮다던 언니의 시부모님께 월세도 정상적으로 올려서 드리게 됐고 저는 여전히 형부를 통해 두 분께 감사를 전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던 얼마 전 저는 전 남편에게 한심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혹시 애들 문제일까 싶어 전화를 받아봤더니 전 남편은 훌쩍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난 못 지내. 우리 집 완전 쫄딱 망했어. 사람들이 주식을 그렇게 조심하라더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주식에 손을 댔다고? 어, 비록 전에 했을 땐 이렇지만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그래서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줄 알고 전 재산의 대출까지 좀 더 받아서 주식에 뛰어들었단 말이야. 내가 형님 부모님 얘기를 해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도 남은 돈에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같이 투자하셨어. 더 말 안 해도 알겠네. 그게 다 쪽박이 됐다 이거지? 아휴, 인간아. 내가 전에도 말했지? 사돈 어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해서 투자하신 거라고. 그분들 아니더라도 주변에 운 좋아서 대박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라고 못 될 거 없다고 생각했지. 돈 주고 그래서 정보도 샀단 말이야. 근데 그 정보가 완전 꽝이었던 거야.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결국 아파트를 팔고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짜리 반전셋집에서 지내고 있다더군요. 심지어 그 방 하나는 여전히 모렴치한 시누이가 혼자 쓰고 거실에서 나머지 세 사람이 지내고 있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은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데 누가 나 따라서 투자하래? 그러면서 다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내 벌이만 보고 있는데 나 진짜 짜증나서 여기 못 살겠어. 여보, 따지고 보면 내가 주식에 홀리게 된 건 당신 친정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망한 데는 당신 책임도 있잖아. 나 이제 진짜 달라질 테니까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돼? 아니면 내가 일시불로 준 애들 양육비라도 좀 주라. 그럼 혼자 나가서 살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 할 말이 없다 진짜. 내가 그래도 한때나마 부부였던 사이로서 충고해 주는데 매번 남 탓하고 남의 인생 남의 돈 쉽게 보는 그 성격 못 고치면 당신은 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될 거야. 알았어? 이딴 한심한 하소연한답시고 또 전화하기만 해. 저는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며 책임까지 뒤집어 씌우려던 전 남편에게 따끔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론 깔끔하게 그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그게 바로 얼마 전 일이라 아마 전 남편은 지금도 그 좁은 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아웅다웅 살고 있을 것 같네요. 사람은 누구든 갑자기 배우자가 잘 되면 욕심이 날 수도 있고 함께 배우자의 직장에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기꺼이 나누고 기대며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 전 남편이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만 해줬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남편은 상황에 맞춰 손바닥 뒤집듯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인 저를 달면 삼키고 쓰면 배트려 들었던 전 남편에게 저 또한 더 이상은 제 옆자리를 내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 뭐든 나 편한 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때론 함께 힘들어도 해줄 줄 알아야 기쁨과 행복 또한 함께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내 돈만 귀하고 남의 돈은 우습게 여긴다면 언젠가 나 또한 우스운꼴을 당하게 된다는 말도 함께 말이죠. 평소에도 남의 돈을 쉽게 여기며 저와 언니 그리고 언니의 시부모님이 힘들게 일군 것들을 우습게 보고 마지막까지 달려들었다가 결국 쪽박까지 차게 된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처럼요. 이렇게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전 시댁 식구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남남이 된 전 앞으로는 식당을 잘 운영하고 남은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는 데만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제게 기회를 준 언니 내외와 언니의 시부모님께도 두고두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서로 얼굴과 이름은 모르더라도 언젠가 저희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손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정성스럽고 친절한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